이번 시간에는 이동성 고기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성 고기압. 그렇다면 이동하지 않은 정체성 고기압도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성 고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중위도, 그러니까 중위도 지방에 부는 바람이 편서풍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편서풍의 영향으로, 자, 지구의 대기 대순환에는 바람이 크게 세 가지가 작용을 하죠. 편서풍, 무역풍, 그리고 극동풍. 그런데 극동풍과 무역풍은 편동풍이에요. 편향돼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바람인데 지구 자전 방향과 역방향이죠. 하지만 편서풍은 지구 자전 방향과 유사합니다. 따라서 편서풍이 편동풍이나 극동풍에 비하면, 무역풍이나 극동풍에 비하면 편서풍에서 풍속이 조금 빨라요. 자, 이 빠른 편서풍의 영향으로 중위도 지방에서는 저기압이나 고기압의 이동 속도가 빠르게 되는데, 정체성 기단에서 분리돼서 생성되거나 또는 온대저기압 뒤쪽 또는 온대저기압 앞쪽에서 생성되는 형태의 고기압을 우리는 특별히 이동성 고기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정체성 기단에서 분리되는 형태가 뭐가 있냐면, 정체성 기단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양쯔강 기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봄철과 가을철에 발달하는 기단입니다. 이 양쯔강 기단이 발달하는 봄철과 가을철에는 우리나라가 이동성 고기압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양쯔강 기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고기압 세력이에요. 대륙에서 만들어진 대륙성 고기압인데 이 만들어진 고기압이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동쪽으로 빨리빨리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동성 고기압이 발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이동성 고기압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주기적인 날씨 변화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온대저기압도 마찬가지죠. 온대저기압이 보통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동진한다라고 돼 있죠. 온대저기압 같은 경우는 지나고 나면 대부분 무조건 고기압이 쫓아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온대저기압에 의한 날씨 변화를 다양하게 경험하고 나서 맑은 날씨를 경험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동성 고기압 말고 정체성 고기압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정체성 고기압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 우리가 이동성 고기압도 기단에 의해서 이렇게 이동하는 가운데서 떨어져 나와서 이동성 고기압이 만들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정체성 고기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한랭 고기압과 온난 고기압. 고기압이라고 하는 것, 자, 고기압이 형성되면 주로 날씨가 어떻다? 맑다. 그러니까 이동성 고기압도 맑은 날씨를 형성을 해요. 정체성 고기압도 맑은 날씨를 형성을 하고요. 앞서 이동성 고기압이 온대저기압의 앞뒤 전후에서 발달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온대저기압이 발달했으면 전반적으로 날씨는 나빠요. 저기압이니까. 그런데 그 저기압에서 날씨가 순간적으로 온난전선 통과하고 나면 맑은 시점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흐리고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비가 내리거나. 근데 저기압이 통과하고 나면 고기압이 나타나죠. 그럼 날씨가 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고기압은 날씨가 맑음이에요. 근데 이건 춥고 맑은 거고요. 따뜻하고 맑은 거예요. 이 한랭 고기압이 발달하는 계절이 언제냐면 우리나라 겨울철. 온난 고기압이 발달하는 건 우리나라 언제? 여름철. 그러면 이 겨울철에 발달하는 한랭 고기압 뭐에 영향을 받느냐? 시베리아 기단. 시베리아 기단에서 만들어진 고기압에서 시베리아 고기압이라고 하고요. 여름철에 발달하는 정체성 고기압은 북태평양 기단에서 만들어진 북태평양 고기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름철은 맑은 날이 훨씬 많아요. 근데 비가 내릴 때 좀 많이 내리죠. 그래서 흐린 날이 많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날수로 따지면 맑은 날이 훨씬 많은 거고 겨울에는 정말 맑은 날이 많은 거고. 근데 얘네들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때 보통 시베리아 기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겨울철에 영향을 미치는데, 얘네가 이렇게 내려와요. 시베리아 기단이. 그리고 얘네가 내려와서 안 움직여. 계속 유지돼. 한 번씩 비가 오는 건 약간씩 세력이 강해졌다 약해졌다 할 때 눈 또는 비가 내리는 거고, 얘가 와서 그대로 머물러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겨울철 보면요, 겨울 내내 날씨가 비슷해요. 조금 더 춥거나 덜 춥거나의 차이거나 눈이 조금 내렸거나 안 내렸거나 차이지, 실질적으로 맑은 날의 날씨는 계속 일반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맑은 날이 흔히 많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은요, 여름철이 돼도 마찬가지예요. 여름철은 이쪽에서 발달한 북태평양 기단이 이렇게 올라가서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가끔 북태평양 기단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으면서 중간에 장마도 형성이 되고 태풍도 오고 막 이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장마철에도 우산을 잘 안 들고 다닙니다. 왜? 내가 나갈 때 비 안 오면 해, 안 오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맑은 날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요. 얘네들이 한 번 자리 잡으면, 기단과 함께 기단의 세력으로 인해서 고기압으로 자리 잡으면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정체성 고기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반면에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단에서 떨어져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쪽에서 발달하는 양쯔강 기단이에요. 양쯔강 기단에서 이렇게 이동하겠죠. 봄철과 가을철에 모해 방향과 같다, 편서풍의 이동 방향과 같다. 그래서 이때 떨어져 나온 녀석이 아주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동성 고기압이에요. 그럼 고기압 지나고 나면 당연히 저기압 쫓아오겠죠. 날씨가 흐릴 거예요. 그래서 고기압, 이동성 고기압의 특징은 주기적인 날씨 변화, 한 3, 4일 날씨 맑고 3, 4일 날씨 흐리고 3, 4일 날씨 맑고 3, 4일 이런 것들이 좀 빠르게 나타나고요. 정체성 고기압은 한번 자리 잡으면 특별한 다른 기상현상의 변화가 생기지 않으면 또는 다른 세력들이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 주장창 날씨가 맑은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해서 정체성 고기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봄철과 가을철에 주로 발달하는 고기압이 이동성 고기압, 그 다음에 겨울과 여름에 주로 발달하는 고기압이 정체성 고기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고기압은 기본적으로 날씨가 맑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동성 고기압의 대표적인 일기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동성 고기압의 일기도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도 한 장 주고는 이게 이동성 고기압인지 정체성 고기압인지 알긴 좀 어려워요. 시험 문제에서 이동성 고기압에 대한 힌트가 보통 문제에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통 이렇게 나타나는 게 정체전선이죠. 우리나라 장마 형성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우리나라의 장마는요 보통 6월에 온다라고 알고 계시죠? 1년 내내 있습니다. 1년 내내 있는데 주로 장마가 그때 많이 발달하고요. 정체전선이라고 하는 이 정체전선은 그때 두드러지게 발달하는 거지 다른 계절에 이 정체전선 형성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일기도를 그냥 일기도 그대로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자, 보통 여기 있는 고기압이 고기압 세력 하나 있죠. 그죠? 우리가 그래서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동성 고기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밀고 온 거예요. 이 고기압이 모양이 변하면서 빠른 속도로 지나갔죠? 그 다음 당연히 저기압이 오겠죠. 그러니까 고기압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이렇게 이동하면 날씨가 점점 맑아질 거고요. 이렇게 이동하면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우리나라가 속하죠. 날씨가 점점 흐려질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저기압 사이 또는 고기압 사이 기압골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보통 기압골이 형성되면 날씨가 흐리다.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일기도, 이게 이동성 고기압의 일기도라고 보통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설명,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특징은 정체전선이 나와 있으니까 여긴 또 강수구역일 거란 말이에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속하긴 하죠.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전선이 동반돼서 비가 내리기도 한다. 이렇게 일기예보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점점 날씨가 곳에 따라 흐릴 수 있다. 그리고 저기압이 다가오니까 점점 흐려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도 한 장 딱 주고 이게 고기압, 정체성 고기압이냐 이동성 고기압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동성 고기압이 발달하는 봄철과 가을철에는 대부분의 기상현상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형태를 띄어요. 그건 양쯔강 기단과 편서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할 거, 자, 고기압, 날씨 맑다 그랬죠? 저기압, 날씨 흐리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이런 일기도상에서 등압선이 나타날 때 고기압은 기압마루에서, 그러니까 기압마루가 형성되는 거, 보통 일반적인 일기도상에 기압마루는 표현 잘 안 해요. 자, 그런데 저기압은 많이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일기예보에서 많이 들어요. 기압골의 영향으로. 그러니까 기압골에서 나타나는 날씨의 패턴이 저기압하고 같고요. 기압마루에서 나타나는 날씨의 변화가 고기압과 같다.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셔도 일기도를 해석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기압골은 보통 고기압, 저기압 사이에 골짜기 형태를 띈다라고 해서 보통 기압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통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나타나는 곳인데, 골짜기라고 생각하면 우리 산에서도 골짜기는 좀 험하죠.
그러니 날씨가 흐린 형태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통 기압골은 쑥 들어간 부분, 기압말은 쑥 올라간 부분이 보통 이거는 상층 일기도에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보통 지상 일기도에서도 기압골은 표시를 하기 때문에 일기예보상에서 기압골 이야기가 나오면 저기압처럼 날씨가 흐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동성 고기압의 일기도가 나왔다라고 하면 봄철과 가을철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기예보에선 위성 영상을 해석해서 일기예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일기도를 가지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위성 영상을 해석하게 되면 더 정확하게 그리고 확연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위성 영상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가시광선 영역을 영상을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요. 적외선 영상을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시광선 우리 눈에 보이는 거죠. 적외선은 보통 우리가 온도, 높은 열을 감지해서 라고 하는 건데 영상으로 보면 똑같이 나와요. 흰색, 까만색, 덜 흰색, 회색, 까만색, 흰색 이렇게 똑같이 나와요. 그런데 해석이 전혀 다르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가시광선 영역을 가지고 가시광선을 촬영하는 위성 영상을 통해서는 구름의 두께를 측정한다라고 생각을 꼭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적외선 영상을 통해서는 구름의 고도를 측정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전혀 다른 형태로 활용을 하겠죠. 그러니까 고도를 측정하느냐 두께를 측정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가시광선 다 쓰지 적외선 영상도 쓰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밤에는 얘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낮에 우리가 촬영을 해서 우리가 해석할 때는 가시광선 영역 좋지만 밤에는 적외선으로 가지고는 할 수 있으나 가시광선 영상을 가지고는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이제 밤에도 날씨 상태가 어떤지를 보기 위해서는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적외선 영상도 가시광선 영상도 같이 해석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시광선 영상 같은 경우는 흰색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건 두껍다는 이야기예요. 구름이 저분형 구름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회색이 나타난다. 층운형 구름을 보여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 까만색은 뭐냐? 구름 없다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 적외선 영상은 흰색은 뭐냐? 상층 구름, 아주 상층에 있는 구름이고 회색은 하층 구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층에 구름이 좀 많이 꼈다라고 하면 뭐 이슬비 정도 내릴 수 있는 거고요. 상층에 구름 꼈다 그러면 지상 쪽은 별로 비가 안 올 수도 있어요. 여기는 고도에 따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는 두께에 따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만약에 이걸 찍었는데 얇은 구름인데 상층이야. 그죠? 같이 찍었는데 같은 시간에 얇은 구름인데 상층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회색 가시광선으로 회색이 나오고 적외선으로 흰색이 나왔어요. 그럼 가시광선인데 상층이죠. 그러면은 권층운 같은 그래서 햇물이 달물이 정도 생기는 거고 만약에 같이 찍었는데 여기도 회색이 나왔는데 여기에서도 회색이 나오면 하층의 얇은 구름이에요. 그러면 이슬비가 내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가시광선 영상을 위성을 통해서 영상을 해석하느냐 적외선 영상, 인공위성을 통해서 영상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일기예보를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동성 고기압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달하는 고기압 중에 하나겠죠. 중위도 지방에 속해 있고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동성 고기압은 일기도상에서 다양하게 변하는 날씨 변화를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위성 영상을 통한 기상 예보 함께 일기도 함께 같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동성 고기압에 대한 개념 정도 기억을 하고 계시고 일기도상에서 물어보는 문제를 좀 잘 해석하시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